만이죠. 저번에 뜨개수다 올리고 여름 휴가도 다녀오고 막 이래저래 휴가 다녀와서 후유증 비슷하게 또 쉬고 싶고 좀 아프기도 했어요. 감기, 제가 진짜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 걸려서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찍게 되는 영상입니다. 저는 론도 열심히 뜨고 있어요. 특강 준비하느라고 샘플 뜨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저뿐만 아니죠. 모두가 그렇듯이 소매뜨기 실어병이 있기 때문에 소매 두 짝 미리 다 떠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도 요크 직전까지 다 완성을 해놨고 이제 소매랑 붙이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밑에 고무뜨기도, 고무뜨기 자체는 다 떠났어요. 돗바늘 마무리를 위한 버림뜨기를 하면 돼서 오늘은 수다 떨면서 꼬아뜨기 한 코 고무뜨기에 버림뜨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커 엄청 많이 걸어놨죠. 처음에는 막 빨주노초로 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개수가 부족해서 되는 대로 막 걸었어요. 이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마커 걸면서 마무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코 모양도 볼 수 있고 해서 마커를 거는 게 막 저한테 엄청 효율적인 일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마커를 걸어두면 나중에 이 옷의 경우에는 요크 부분에서 코 줍는 위치를 파악하기가 좀 편하겠더라고요.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모아뜨기 시작 부분에라도 마커를 걸어두시면 나중에 코 주울 때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팁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마커를 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은 상태이고, 마커는 좀 무계획적으로 단 건 아니고요. 모아뜨기에만 달아놨어요. 이 편물이 안뜨기 메리아스 편물이기 때문에 겉뜨기 메리아스일 때는 모아뜨기가 비교적 잘 보이는 편인데, 안뜨기 메리아스 편물은 모아뜨기 찾기가 막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뜨기 메리아스의 모아뜨기 부분에만 걸어두고 그 어퍼코 부분에는 걸지 않았어요. 어퍼코 부분은 생략하고 모아뜨기에만 이렇게 주렁주렁 마커를 걸어놓은 상황이고, 이럴 때는 뭐 특징이 있겠지만 당연히 여닫는 마커를 걸어야 되는데, 전구 마커 같은 경우에는 실이 갈라지거나 하는 게 좀 불편하고 매번 이 많은 마커를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저는 더 귀찮아서 SRM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SRM의 좀 아쉬운 부분은 얘가 잘 빠져요. 미끄러워서 잘 빠져서 웬만하면 한번 마커를 거신 다음에는 큰 움직임을 해주지 않는 편이 마커를 걸어둔 채로 유지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소매 고무뜨기까지 완성된 상황, 그리고 보디가 요크 직전까지 완성되고 고무뜨기 이제 버림뜨기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의 론도는 페어 아이템으로 이렇게 베레 모자가 있어요. 베레모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뜨유가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색을 바꿨어요. 꽃색도 바꾸고 이파리 색도 바꾸고 바탕색도 바꾸고 실의 종류만 똑같고 다 변경한 상황이고, 제 거랑 똑같은 꽃색을 가져가되 바탕색을 바꿔서 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시작 부분부터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층으로 되어 있고, 어저께까지 완성해주기로 했었는데 대참사를 일으켜서 저의 2시간을 날려먹고 어쩔 수 없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 완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 장력 이슈로 여기 울렁불렁한 거 보이시죠? 어쩌겠어요. 다시 뜨라고 했더니 엄청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뜨는 거는 용서해주기로 하고 참아주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뜨기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거 도와주는 남편이 어딨냐, 도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그렇게 잔소리 하냐라고 하실 텐데, 이거 뭐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작업인데다가 그렇잖아요. 저랑 있으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알고 있는 것도 물어보고 모르겠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물어보고, 틀리면 당연히 고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렁설렁 뜨고, 그러면 수습은 제가 하고, 그래서 빼앗기는 시간이 좀
어제처럼 막 2시간 가까이 되면 화가 나죠.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본인이 느끼기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꾸짖었다.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제.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뜨겠다. 멍청한 뜨개를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받고 2단 남았어요. 이제 버림뜨기 하고 돗바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주말에 완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자 너무 예쁘죠? 이 베레모 저는 모자가 그래도 안 어울리진 않거든요. 어울리는 거랑 상관없이 쓰고 다닐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구 모자, 비니, 버킷햇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이 베레모는 내가 오늘 좀 꾸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꾸미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소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착용은 한번 해봐야겠지요. 어쨌든 샘플로 보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베레모도 떠봤습니다. 몸판 보면 막 엄청 많죠.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SR은 다 턴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뜨기 부분마다 다 걸어놓고 여기도 다 걸어놓고 10단마다 92단의 평단을 떠야 하는데 10단마다 이렇게 OCM 걸어놓고 그랬습니다. 론도 가디건은 평면뜨기예요. 원래 평면뜨기인데 제가 도저히 평면 메리아스 92단은 정말 자신이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꼼수로 스틱을 넣어줬어요. 이 스틱은 좀 최대한 자르는 거를 미루어 보려고 합니다. 수강생분들 앞에서 자를 수 있다면 좋고 아니면은 영상으로라도 남겨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얘를 잘라버리면 7렐레, 8렐레 막 계속 치렁치렁 움직이고 편물의 길이가 갑자기 길어지면서 더 무거워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무거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존재감이 없는 편물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 가운데가 터져 있어서 이렇게 길게 풀어 헤쳐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마커에도 더 많이 걸릴 거고 좀 뜨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버튼밴드 뜨기 전까지는 이걸 자르지 않은 채로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가볍게 테크닉 하나 보여드릴 건데 버림뜨기를 이용한 돗바늘 마무리 보여드렸었잖아요.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변화구가 하나 들어있어요. 바로 꼬아뜨기입니다. 이 도안을 자세히 보시면 안뜨기 편물이에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요철 모양이 메인 패턴으로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무뜨기가 일반 고무뜨기로 들어가면 이 패턴에 비해 고무뜨기가 좀 많이 넓어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작가님이 실제로 그렇게 뜨셨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한 코 고무뜨기, 꼬아뜨기 마무리가 되게 잘 어울리는 도안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한 코 고무뜨기를 다 꼬아뜨기로 진행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고 손도 아프고 엄청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이런 걸 고집하는 작가님이 또 한 분 계신데 엠벤첼 작가님. 엠벤첼 작가님도 꼭 꼬아 고무뜨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무늬가 주는 특유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18단의 꼬아 고무뜨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코도 283코나 되고 그렇게 열심히 떴는데 예쁘지 않게 마무리되면 안 되니까 버림뜨기를 역시나 합니다. 버림뜨기 첫 단에서 이 고무뜨기에 존재하는 모든 겉뜨기는 뜨지 않고 그대로 옮겨줘요. 자, 겉뜨기는 뜨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안 뜨게 하듯이 옮긴다는 거예요. 안 뜨게 하듯이 왜 옮기냐면 겉뜨기 하듯이 옮기면 코가 뒤집혀 버리기 때문에 꼬아 고무뜨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겉뜨기로 명명되는 코는 다 옮겨줘요. 양끝이 겉뜨기 2코이기 때문에 2코를 다 옮겨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단에서 모든 안뜨기는 전부 겉뜨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꼬아뜨기니까 겉뜨기도 꼬아 겉뜨기를 합니다. 꼬아 겉뜨기. 겉뜨기는 넘기고 안뜨기는 꼬아 겉뜨기. 겉뜨기는 넘기고 안뜨기는 꼬아 겉뜨기. 이거를 첫 단에서만 반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양쪽 끝이 겉뜨기 2코이기 때문에 처음 겉뜨기 2코도 그냥 넘긴 것처럼 마지막 2코도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버림뜨기 같은 작업이 알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할 수 있는데 귀찮은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버림뜨기를 해서 바늘 마무리를 하면 저는 진짜 결과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너무 귀찮거나 실의 특수성, 그러니까 버림뜨기를 다른 실로 했다가 풀어내는 과정에서 본판 실이 상할 것 같은 실들이 있어요. 부클사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은 안 하기도 하거든요. 버림뜨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돗바늘을 걸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경우 거의 90%, 95% 이상의 모든 경우에는 버림뜨기를 진행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편물의 특성상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버림뜨기를 해주는 경우가 바로 이 오늘 하는 것 같은 꼬아뜨기. 꼬아뜨기는 버림뜨기 안 하고 바로 바늘에서 하면은 진짜 약간 멘붕 올 것 같아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두코고무뜨기. 두코고무뜨기도 버림뜨기 해서 돗바늘 마무리 하지 않으면 그 코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서 안 예쁘더라고요. 그나저나 올 여름은 더운 기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추 지나니까 바람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얼른 냉방 안 하는 계절이 오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사계절을 다 사랑하거든요. 그 각자의 매력 때문에 사계절을 다 사랑하는데 사계절이 좀 공평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네요, 한 단이. 그래도 두 번째 단까지는 보여드려야 어느 정도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꼬아뜨기라는 건 제가 왜 이 안뜨기 부분에 걸리는 겉뜨기를 꼬아뜨기를 해주냐면, 결국 이 바늘에 걸려있던 코가 내가 버림뜨기를 뜸으로써 드디어 내려와서 코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코의 모양이 되는 순간에도 꼬아떠져야지만 버림뜨기를 한 후에 돗바늘 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 단까지 다 꼬여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단에서만 갑자기 제대로 겉뜨기를 해줘서 꼬아뜨기가 아닌 그냥 안뜨기가 되어버리면 그 아랫단 예쁘게 다 꼬아뜨기 해놓고 마지막 단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꼬이다가 마지막 단만 그냥 띡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돗바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뭉툭하고 어색하고 그 흐름이 끊겨서 예쁘지가 않아요. 꼬아뜨기를 이용한 고무뜨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마지막 단까지 꼬아뜨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바늘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혹은 저한테 배운 버림뜨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지막 단에서 이 실제 본판의 편물이 처음으로 버림뜨기 실과 만나는 단, 안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첫 단에서 버림뜨기 실과 본판 실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에 꼬아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버림뜨기 실과 본판 실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버림뜨기를 하는 목적은 겉뜨기와 안뜨기의 코를 분리시켜주는 이유도 있는데, 그 분리시켜주는 첫 단계가 먼저 안뜨기 코를 분리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는 뜨지 않고 안뜨기만 뜨고 있잖아요. 이 안뜨기만 뜨고 있는 첫 단, 버림뜨기 실과 본판 실이 만나는 이 첫 단에서 안뜨기를 꼬아뜨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돌아가는 단에서는 안뜨기는 이미 버림뜨기 실과 만났었죠. 그래서 우리 바늘에 지금 버림뜨기 실이 이 노란 실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돌아가는 단에서 그 전에 뜨지 않았던 모든 겉뜨기 코들은 그제서야 버림뜨기 실과 첫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그 겉뜨기 실들도 똑같이 겉에서 봤을 때 꼬아 겉뜨기가 되도록 돌아가는 단에서는 꼬아 안뜨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말로는 장황해요. 자, 마지막 두 코는 겉뜨기니까 그냥 옮겨주시고 이제 돌아가는 단 떠볼게요. 여기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전 단에서 뜨지 않았던 모든 꼬아 겉뜨기 코, 그리고 양끝의 시접코가 버림뜨기 실과 만나는 단이에요. 그러면 자, 양끝의 시접은 꼬아뜨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겉뜨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안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떠지지 않은 이 하얀색 실들은
꼬아 안뜨기를 해주셔야 겉에서 봤을 때 꼬아 겉뜨기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코는 어떡하냐? 이것도 꼬아 안뜨기 하나요? 아니요. 얘는 방금 자기 할 일을 다 끝마쳤어요. 그래서 그냥 안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겉뜨기, 겉에서 봤을 때 겉뜨기 코인 이 본판 코는 꼬아 안뜨기. 그 전에 이미 분리되어 있는 이 버림뜨기 한 단을 떴던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뜨기. 이거를 끝까지 쭉 반복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시접코는 그냥 안뜨기. 그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꼬아뜨기, 버림뜨기. 그러면 그 다음 두 단은 그냥 메리아스만 두 단 떠주시면 돼요. 이게 원통이라고 크게 또 어렵지 않아요. 원통일 때는 전부 겉을 보고 하는 거니까 첫 단에 모든 꼬아 안뜨기를 꼬아 겉뜨기, 두 번째 단에 모든 꼬아 겉뜨기를 꼬아 겉뜨기, 그리고 3, 4단은 그냥 겉뜨기 두 단 해주시면 버림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이 고무뜨기가 1호예요. 일본식 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여러분 1호면 2.4mm거든요. 너무 가늘어서 바늘을 쥔 손을 놓칠세라 여기를 꾹 누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쥐가 나요. 자고 나서도 아픈 건 손가락맛인데 뜨는 동안 아픈 건 요 엄지 요 밑에 통통한 살 여기가 진짜 아파요. 저랑 저희 직원분들이랑 뜨요랑 전부 론도를 뜨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색으로 뜨고 있어요. 실의 구성은 똑같아요. 실의 구성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사거 트위드 그리고 알파카 원으로 합사된 바탕실, 다음에 트비니와 스피니가 섞인 요 이파리, 그리고 하이랜드 혹은 트비니가 사용된 꽃잎. 구성은 바꾸지 않고 색만 바꾸면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소정님이 저희 수강생 분 중에 잠시 쉬러 가시는 수강생 분의 론도 키트를 물려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워낙 실이 조금만 사용되니까 옛날에 다른 그러니까 그 이전 작업실에 있을 때 수강생분들끼리 이제 키트 공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소분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저도 융통성이 없었고 다들 워낙 들어가는 실이 많은데 각자 자기 원하는 색깔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다 원작실로 공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당 5g씩 해가지고 실 다 소분해서 나눠 갖고 떴는데 이게 그 소분한 실도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걸 소정님이 받아서 소정님 바탕실만 이제 사가지고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뜨다가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뜨고 있다가 방치된 론도가 있었어요. 역시나 무한 메리아스 구간 딱 10단 뜨고 이제 어딘가에 처박아둔 론도가 있었고, 제가 에클로그 오펠리아 특강을 하면서 이제 거기 수강생 분들이 론도 특강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론도 특강 할 겸 내 론도도 꺼내서 떠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근데 이왕 뜨는 거 색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색을 바꿨더니 이제 다른 직원분들도 이제 민영님, 연주님도 그러면 색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정님은 원래 이 원작 색이 좋아하는 색이에요. 저희 직원분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이사거 컬러가 있거든요. 소정님은 60번 좋아하시고 민영님은 40 사이즈 좋아하시고 연주님은 리넨 컬러, 저같이 약간 베이지 인간이시라 아니면 좀 손 잘 가는 모노톤이라던가 그런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자기만의 색깔로 론도를 뜨고 있어요. 다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뭐 특강 때 수강생분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드릴까봐 좀 걱정이긴 해요. 이게 각자 자기가 바탕실은 각자 사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베레도 떠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뭐 꼭 페어로 가디건에 모자까지 세트로 쓰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테니까 같이는 못하더라도 각각 혹은 얘는 기념으로 뜨기만이라도 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바탕실은 다 이제 타레로 볼로 사도 이제 아깝지가 않은데 꽃잎 이파리 얘네들은 소분을 안 하면 진짜 혼자 떠안아야 되는 남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옷 한 벌을 뜨면서 너무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파는 저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특강의 좋은 점이 특강 들으시는 분들끼리 실을 소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오펠리아 때도 그래서 각각 짝꿍 찾아가지고 소분해서 뜨셨고,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론도는 근데 이제 오펠리아 때보다 실이 더 조금 들고 더 많은 종류가 필요해요. 바탕색마다 저희가 꽃색을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바탕만 바꾸실지 저처럼 꽃색도 바꾸실지 그런 부분에서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론도 특강은 10월 말에 가깝게 준비하려고 해요. 아마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두 반 개설하고, 그러고 또 이제 인원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이제 다른 요일도 한번 계획을 해보거나 연달아 두 반을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오펠리아하고 에클로그를 들으셨던 수강생분들께 먼저 의사를 여쭙고 좌석 확보를 해드린 다음에 녀석이 생기면, 만약에 생긴다면 외부에 이제 공개 모집을 할 거니까 느린 멜로디 인스타그램 들여다봐 주시거나 아니면은 색을 알람 해두셔서 수업 같은 거 올라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이봐 이렇게 실수한 데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다행이야, 찾아가지고. 얘는 뜨면 안 되는 애였죠. 지금 이렇게 벌써 연달아 보일 게 아닌데, 이럴 때는 자, 헷갈리면 이제 겉에를 보고 내가 이걸 떴었어야 되는 애가 아닌 애만 딱 빼서 다시 바늘에 올려줍니다. 버림뜨기는 그냥 뜨면 되는 애 안 되는 애 그렇게만 구별하면 되니까 그냥 요거 풀어주고 요거 늘어진 건 괜찮아요. 요거 늘어진 건 괜찮고, 합사실이니까 놓치는 실 없는지 다시 확인해서 꼬아 안뜨기 해주면 됩니다. 돌아가는 난도 끝이다요. 2코 남았어요. 2코 중에 먼저 나온 코는 꼬아 겉뜨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꼬아뜨기를 또 해줘야 하고, 마지막 코는 그냥 시접코 일반 겉뜨기였기 때문에 그냥 안뜨기를 해주시면 이제 겉뜨기 안뜨기 분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나고, 이렇게 봤을 때 겉뜨기도 안뜨기도 모두 마지막 본판실이 꼬아뜨기가 된 채로 잘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2단 정도 더 버림뜨기를 해주고 나면 돗바늘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버림뜨기 3단만 할까봐요. 283코만 아니었어도 다 했을 건데 283코는 4단 하기에는 너무너무 길어서 일단 3단만 하고, 버림뜨기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늘에서도 굳이 빼지 않고 돗바늘 마무리를 해볼 거고, 돗바늘 마무리에 필요한 실은 엄청 길면 어차피 실이 못 버텨요. 못 버티기 때문에 실을 너무 길지 않게, 이 트위드 실이 어차피 약해서 녹아버릴 거니까 적당한 길이로 시작을 해줄 거고, 여러분 스타벅스에 헤이즐넛 초콜릿인가? 헤이즐넛 땅콩 위에 초코 코팅해 놓은 걸 파는데, 그 통이 너무 돗바늘 통하기 좋겠지 않나요? 그래서 스티커 벗겨서 닦았더니 살짝 냄새 나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그래서 꽈배기 바늘이랑 돗바늘이랑 돗바늘집이랑 넣어갖고 휴대하기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여기 있던 건데 통에 넣어 다녔거든요. 저 녀석이 저기 화장실 의식이에요. 화장실 가기 전에 저렇게 울어요. 왜 때문인지 알 수가 없네. 뻑뻑한 걸? 그러면 바늘집은 탈락.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늘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초콜릿이 많이 안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돗바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꼬아뜨기를 버림뜨기에서 해줬기 때문에 돗바늘 마무리는 어려울 것 없이 평소대로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해주시면 되고, 그 영상은 제 기존 돗바늘 마무리 영상 보셔도. 그래서 맨 처음에 세팅만 겉뜨기는 겉뜨기, 첫 코도로 들어가서 겉뜨기랑 안뜨기 이렇게 세팅만 해준 다음에, 합사실이니까 겉뜨기는 겉뜨기랑, 그리고 안뜨기는 안뜨기랑, 이거를 계속 쭉 하면 돗바늘 마무리까지 완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돗바늘 마무리 해주시면 이제 버림뜨기 이용한 꼬아뜨기 돗바늘 마무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완성된 론도를 보여드릴 수 있으려나요? 아니면은 어떠려나요? 10월은 너무 먼 이야기라, 물론 특강 준비를 그 전에 마칠 거니까 특강 개강 전에는 론도가 완성이 되겠지만, 론도 완성작을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가을 겨울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 마음적으로 엄청 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숙제도 있고, 저는 요거 돗바늘 마무리까지만 하면 이제 조각은 다 뜬 거라서 아마 다른 특강, 더 먼저 있는 특강인 장갑하고 에클로그 모자, 그 샘플을 더 먼저 완성하지 싶어요. 또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수다 유튜브도 괜찮다 해주셨으니 다음번에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유튜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그럼 안녕.